그런 일까지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 국민들은 한일 다시 수교를 맺는 걸 반대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자체로 반대했겠지만 내용이 중요한 거야. 맞잖아. 우리가 임진왜란 끝나고도 여러분 우리 광해군도 다시 수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이때 이렇게 합니다. 야, 돈 빌려줄게. 유상으로, 유상으로도 빌려주고 무상으로도 줄게. 그러나 사과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그 식민지 지배했다고 사과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 뭐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요거 주니까 다시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뭐 위안군이 광군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기 없다. 일본이 딱 몫을 박아버려. 이때 여기 대표로 간 사람이 김종필과 오히라라는 그 일본 사람하고 각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끝난 거야.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화가 난 거야. 시민들이 6.3 시위를 벌였다는 게 그런 겁니다. 6월 3일 날 시위를 했다는 거야.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가 끝났다. 장례식.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 죽었다는 거야. 막 시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박정희 밀어붙입니다. 65년도에. 근데 이걸 통해서 몇 억 불 돈이 들어와. 요때 돈이 들어왔죠. 소독에서. 그다음에 요때 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베트남 파병.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베트남이 몽골이 쳐들어와도 베트남이 못 이겼거든요. 몽골 때도. 근데 이때도 미국하고 싸우는데 베트남이 나라가 길쭉하잖아요. 길쭉한데 이제 공산주의 진영 베트남이 있고 자유주의 진영 베트남이 있는데 미국이 계속 자유주의 진영을 도왔어. 근데 못 이기는 거야. 못 이기니까 졌다기보다는 미국이 못 이기니까 국제 여론이 별로 안 좋았어. 야, 미국 뭐하러 빨리 손 떼라 했는데 미국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야, 한국 좀 도와줘야 된다. 전투병 파면 전투병 그냥 물자만 주는 게 아니라 전투병 보내라. 근데 박정희 계산을 하겠죠. 우리 전투병 보내면 너 뭐 할래? 뭐 해주려고 얘한테. 이제 서로 딜을 하는 거다. 그래서 베트남에 파병을 합니다. 베트남에 파병을 하면서 우리나라 물자가 대거 들어갑니다. 이게 베트남 특수라는 게 뭐냐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막 성장하는 거야. 베트남으로 물건을 실어 나가는 한진해운, 그게 오늘날의 대한항공, 한진해운 이런 것들 그때 성장하는 거야. 이때 베트남에 물건 실어 나르면서 배로 실어 나르면서 그 다음에 브라운 각서, 한국군의 전력을 높여주겠다. 한국군 무기 발달한 무기로 주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제는 근데 한국군이 갔어요. 실제로 수기사도 가고, 수기사가 뭐냐면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유명한 맹호 부대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맹호 부대. 호랑이. 여기 마크가 부대 마크가 호랑이야. 백마 부대, 하얀색 말, 백마 부대, 구사단, 노태우 사단, 구사단. 이런 그 맹호 부대, 백마 부대, 우리나라의 당시에 뛰어난 그런 부대들이, 전투력이 높은 부대들이 이때 파병이 됐어요. 60년대 중순부터 70년대 초반까지 계속 파병이 됩니다. 파병이 됐는데 우리 군이 정말 거기 가서 그 일종의 그 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과 싸웠을 거 아니야. 실제 전투하고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 놈들보다 더 징글징글한 놈들이 한국 놈들이라는 거야.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악랄하게 했던 거야. 여러분 베트남의 여행지 중에 유명한 다낭, 호이안이라고 아시나요? 네. 베트남에 이렇게 길쭉한 나라의 그 중간 쪽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옛날에 베트남 사람,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 그 뭐랄까 희생자들의 그 위령비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그걸 누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한테 안 좋게 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라이따이안이 뭐냐면 한국 군인이 베트남 여성들과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애가 태어난 거예요. 라이따이안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이 못 이기는 거야. 미국이 전쟁을 왜 못 이기냐면 미국은 핵심이 뭐야? 공중전. 미국은 비행기 타고 쫙 먹고 이제 폭탄을 막 떨어뜨려야 되는데 문제는 숲이 우거져가지고 위에서 보면 뭐 베트남군이 있는지 한국군이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저놈의 숲을 없애야 되겠다. 고엽제, 농약을 뿌려. 싹 다 타버리게 농약을 뿌리면 보이는데 문제는 한국군도 밑에 있었거든. 고엽제 맞아가지고 한국군도 지금도 고엽제 피해자 모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들 중에 그 후유증 같은 거 있는 분들 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피해.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나면 지금 누가 이겼어요? 결국 미국은 발을 빼거든요. 미국은 발을 빼고 한국군도 발을 빼면서 결국은 공산주의가 이겼어요. 맞죠? 공산주의가 이겼는데 아까 한국군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애는
이 뭐야 이거? 적국의 자식이잖아. 한국군의 자식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살까요 평생은? 차별받고 되게 안 좋게 자라겠죠. 공무원 가서 또 못하고. 그게 라이따이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저 나쁜 놈 새끼들 왜 사과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우리는 베트남 파병을 갈 수는 있어. 뭐 갖는 게 자체가 군인들의 명령받고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거기 가서 우리가 보였던 한국 사람들이 막 되게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공식적인 사과라든가 또는 우리는 뭐 우리의 어떤 뭐 좋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한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 봐봐. 이렇게 여기서 돈 벌었어. 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결국은 드디어 경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근데 경제를 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엄마가 가게를 해도 기본적으로 수도가 들어와야 되죠. 전기가 들어와야 되죠. 뭐가 차려져야 되나. 그런 기본적인 국가 기관 산업부터 돈을 씁니다. 그게 뭐가 만들어져요? 철이 필요하다. 건물 같은 철이 필요하다. 포항제철, 포스코 같은 게 포항제철이죠. 그런 거 이제 만들게 되고 그 포항제철 포스코의 창업주가 박태준. 저 임랑해수욕장, 부산의 임랑해수욕장 가면 박태준 기념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임랑 스타벅스 엄청 예쁜 거 앞에 보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돈을 가지고 경제정책에 던졌고 결국 6번째 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요때 한 번 했죠. 자, 그래서 경제는 보세요. 경제개발 정책 1차는 경공업. 경공업이라는 게 그런 거야. 뭐 섬유, 그 다음에 신발, 고무이죠. 고무신 옛날에 뭐 말표 고무신 들어보셨나요? 이런 고무신. 우리 신발은 우리 부산이 되게 유명했습니다. 부산이 신발이 유명했습니다. 국제상사, 뭐 우리 화승, 르깍 뭐 이런 거 아시나요? 메이커. 그런 거 부산 겁니다. 그런 거 부산의 신발이 유명했고 그런데 경공업 말 그대로 가벼운 공업. 신발, 옷 이런 거 가볍잖아. 근데 중화공은 뭐야? 철강, 기계, 화학, 선박, 크죠? 무겁죠? 그러니까 이런 건 중화공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참 어쩌면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걸 했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개고생했습니다. 저임금 정책. 봐봐. 저임금. 월급은 진짜 쥐꼬리만큼 받고 그 다음에 뭐야? 저고가. 쌀값도 엄청 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촌향도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촌을 떠나서 서울이나 도시로 갔다는 거예요. 향도. 경남 사람들은 부산으로 들어오고 경북 사람들은 대구로 가고 또 뭐 대구나 부산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고 되게 힘들게 살았다. 저희 외삼촌이 대구 분인데 지금 연세가 외삼촌이 한 60대 후반인데 외삼촌이 박정희 시대 때 아무것도 연고가 없고 서울에 아무도 없는데 서울에 가가지고 라면으로 한 끼 먹으면서 그거 치과 기공소 아시나요? 치과 우리 금이나 이거 틀리 만드는 거 있잖아. 치과 말고 치과의 기공소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거 그런 데서 이제 이미 배워가지고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치과 기공일을 하셨어요. 그런 거 가지고 살았던 그런 얘기 듣고 하는데 그렇게 살았던 아주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생했던 시기였어 이때가. 자, 그랬는데 이제 67년에 두 번째 했죠. 그러면 그 당시 헌법은 4년 2번이야. 4년 2번. 이승만이 만들었잖아. 앞에는 이승만 본인만 3번 4번 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4년 2번이면 71년에 끝나야 되죠. 네. 근데 68년도에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져. 68년에 위기의 해. 자, 이거는 이제 지금 붙인 이름이고 6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크게 3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1월 21일 며칠 전이네요. 1월 21일 북한 121 사태. 북한의 무장공비 간첩이 쳐들어왔습니다. 청와대 뒷산에 쳐들어와서 박정희 모가지 따라오고 딱 한 명만 생포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살되거나 그 한 명 생포된 사람이 김신조인데 그 김신조가 이제 질문하는 거죠. 왜 왔냐?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다는 거야. 와. 깜짝 놀랐어. 여러분 생각해봐. 청와대 뒷산까지 총소리가 날 정도로. 그럼 우리 군은 뭐 했냐는 거예요. 휴전선에서 청와대까지 내려올 때 동안에 무장공비가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내려올 동안에 우리 군은 뭐 했냐는 거야. 난리가 났겠죠. 뭐 안 맞고 어디 뭐 안 지키고 휴전선 근처에 그 많은 부대가 있는데 뭐 했냐는 거지.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
특히 박정희 군인이었잖아. 난리가 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야 우리도 김일성이 뭐가 있다고 하는 부대 만들자. 실미도입니다. 실미도. 실미도를 만들었거든요. 실미도는 지금의 그 인천국제공항 그 근처에 있습니다. 실미도가. 그래서 이거 만들고 그 김신조는 지금도 아마 살아있을걸요. 김신조가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돼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에 미국 정보선 첩보 같은 거를 찾는 미국의 푸에블로라는 배가 북한에게 납포가 돼요. 이게 납치 같은 거 돼요. 배가. 그 북한 입장에서는 야 너희 왜 우리 그 선 경계선 넘어왔냐가 납치를 한다. 미국은 화가 나서 돌려보내. 근데 김일성이 안 돌려보내. 한 거야. 안 돌려보내 세게 나간 거죠. 미국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전쟁할 수 있다 해서 미국이 막 항공모함 띄우고 막 이제 동해안 서해안 막 띄우고 협박했는데도 북한이 해봐 그러는 거야. 깡이 있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났냐? 사람만 돌려보냈어. 그 배를 북한 입장에서는 그 배를 갖고 있어야 나중에 북한 아이들한테 봐라 이 미국 제국주의 앞잡이놈들이 우리한테 이런 배를 보냈다는 걸 교육할 수 있잖아. 안 보내는 거야 배는. 자 그러고 있는데 또 문제가 생겨. 울진 삼척. 자 여러분 울진 삼척이 어떤 곳이냐면 울진은 경상북도의 제일 위의 도시입니다. 삼척은 강원도의 제일 밑에 도시입니다. 경계죠 그러면.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여기까지 청소야. 네가 여기까지 청소야. 여기 중간은 누가 해? 서로 네가 해라는 거야. 그럼 경계가 허술하겠죠. 고기 쳐들어온 겁니다. 고기에 싹 쳐들어온 겁니다. 무장공비가 침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인 위기가 3번이나 있었죠. 근데 박정희는 이 군사적 위기를 본인의 장기 집권에 이용합니다. 어떻게?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를 한 번만 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그래서 개헌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더 하려면 지금 법이 2번밖에 못하니까 3선 개헌안을 냅니다. 근데 이때 김대중이라는 아주 젊은 40대에 그 당시에 김대중이 등장하더니 여러분 저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김대중이 연설을 잘했거든. 우리가 아는 김대중 대통령은 좀 나이가 많아서 봤지만 김대중 저 연설을 잘했어. 노무현도 연설을 잘했는데 보면 그런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 연설 정말 못해요. 보면 정말 못하고 맨날 보기만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아닐 때인데 김대중이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저거는 한 번만 더가 아니라 총통제로 가기 위함이다. 총통제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으셔야 된다. 삼성 개헌안을 허락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박정희 입장에서는 김대중이 눈에 가시 없겠죠. 눈에 가시. 결국은 그래서 딱 한 번만 더를 외쳤던 박정희. 물론 우린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더 안 했죠. 그 다음에 총통제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했던 김대중. 사실 그때 김영삼도 있고 이철성도 있고 여러 야당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때 아무튼 박정희의 대항마로 대통령 후보로 단일로 나온 사람이 김대중이었습니다. DJ가 됐어요. DJ가. 자 그래서 결국은 붙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아주 적은 표 차이로 박정희 이깁니다. 물론 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도 이런 시대인데 그때는 더 많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7대 좀 당선됐다. 자 벌써 3번 했죠. 5대, 6대, 7대. 그러면 자 4년마다 했죠. 75년 되면 끝나야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아까 내가 우리 예전에 고려시대 얘기하면서 했잖아. 뭐 정치인들은 적이 있거나 또 뭐라고? 부부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정도전에 나온 유명한 대사였잖아. 그런 것처럼 정치인들은 국제 정세를 자기에 유리하게 땡기는 겁니다. 어떻게 땡기냐 보세요. 이런 북한의 이런 침략에 맞